네, 여러분, 우리 대화 속에 나왔던 꽃샘 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더 알아보죠. 네. 자, 꽃샘 추위란 말은 봄에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꽃이 피었는데, 봄에 눈이 가끔 올 때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일기예보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죠.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꽃샘 추위가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꽃샘 추위가 심술을 부리다, 뭔가 좀 장난을 치고 괜히 못되게 하고 이럴 때 심술 부리다고 하는 거죠. 꽃샘 추위가 봄을 시샘해서 네, 봄한테 심술을 부리려고 춥게 만들고 네, 눈이 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꽃샘 추위는요, 좀 이른 봄,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3월 첫 주나 둘째 주에 네, 봄이어서 좀 따뜻한 거, 우리가 포근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포근해지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기온도 탁 떨어지고.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피려고 하다가 우리가 아직 안 핀 거, 꽃봉오리라고 하죠. 이런 꽃봉오리를 하는데 이렇게 피려고 하다가 추우니까 다시 이렇게 되겠죠. 움츠러들다.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될 때 움츠러들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 추위를 우리가 꽃샘 추위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꽃샘 추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꽃샘 추위와 관련해서 우리 추위와 관련된 다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네, 이어서 꽃샘 추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한 추위다 라고 해서 꽃샘 추위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어서 추위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네. 대한은 사실 대는 큰, 소는 작다, 한은 춥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 음력을 얘기할 때 절기를 말해요. 네, 조금만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대화를 먼저 볼게요. 오늘이 소환이라면서요. 달력을 보면서 음력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오늘이 소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춥네요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도 추운 건데 이 추운 애가 소환의 집에 가서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추워? 아이고 얼어서 이렇게 죽었다.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라는 대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소한은요. 네. 소는 작다, 대는 크다. 그리고 한이라는 것은 춥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양력도 있지만 음력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설날 하면 1월 1일이 아닌 음력으로 따져서 보통 1월 말이나 2월에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음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그 음력에는 24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소환은요, 24개 중에서 23번째예요. 그리고 대한은요, 그 시간, 음력 시간 24번째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이어서 가장 춥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음력으로는 12월 초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달력으로 바꿨을 때는 보통은 1월 초입니다. 그리고 대한은 음력으로는 12월 중간 정도여서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양력으로 따지면 1월 중순이나 하순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날씨가 추울 때는 네, 양력으로 1월 초에 제일 춥더라. 그래서 대한 여기가 크니까 대가 크니까 큰 추위에 제일 추워야 할 것 같은데 날씨가 소환 때 정말 추울 때가 많더라.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이 소원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위에 관한 정말 재미있는 네, 절기를 가지고 사람처럼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여러분도 네, 12월, 1월이 되면 또 소환, 네, 대한 이때 한번 또 이 표현을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